돈이 모이는 곳의 투자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 머닝 시간입니다. 윤정식 바로자산운용 상무님 만납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시장 키워드를 통해서 전략 주로 종목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를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모비스 관세 우려 다음에 기대감. 현대자동차의 미국의 대규모 투자, 기본적으로 현대차가 오늘도 오르고요. 현대기아가 관심 있고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부품주 가운데 뭐가 가장 수혜를 받느냐? 1차적으로 현대모비스가 많이 거론이 됩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네, 우선 현대차 그룹에서 사실 자동차가 관세 그랬을 때 거의 1번으로 우려감이 있었죠. 4월 2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걱정하다가 3월 24일 어제 그저께죠.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이 2028년까지 미국에 총 210억 달러, 30조 원이 좀 넘어요. 이 대규모의 투자 집행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는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강하게 의견을 밝혔죠. 미국에서 관세를 강하게 매기는 이유가 관세 받지 말고 그냥 미국에서 생산해라. 사실 이 의도가 더 컸는데 가장 정확하게 현대차 그룹에서 미국 시장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딱 그 모습을 보여줬죠. 관세 우려감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자동차 그룹, 현대차 그룹이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고 완성차도 좋고 자동차 부품주도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차 그룹에 대한 관세 우려감이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공매도에도 수혜가 된다라는 이런 증권사 분석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공매도의 타겟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빨리 오른 종목,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인데 상대적으로 자동차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다. 거의 역사적인 저점 수준에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주들은 공매도 재개가 됐을 때 상대적인 안정성이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 피난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모두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현대모비스를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물론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생산을 하면서 관세 수혜를 받겠죠. 밸류에이션 다 좋은데 사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죠. 미국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도 좀 좋지 않은 편이죠. 경기가 둔화될 때는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제품 고쳐 쓰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은데 AS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진다. 그렇기 때문에 AS 할 때 부품들 많이 교체하게 되죠. 그럴 때 현대모비스에 상당한 수혜가 될 수 있다. 안 그래도 지금 실적 좋은데 1분기 AS로 인해서 호실적이고 이 하반기까지도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관심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예, 모비스하고 또 좀 부품주 가운데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언급되거나 주목할 기업이 있으면 조금만 더 기업명만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사실 현대모비스 네. AS 수요율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현대그룹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듯한 한 느낌이 보였었던 HL만도까지 좀 관심을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현대차의 미국 투자의 의미도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갈게요. 다음은 현대제철이군요. 이것도 이제 현대차 그룹의 미국 투자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현대제철이 미국에 이제 제철소를 놓고 그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엇갈린 평가, 긍정적 평가와 함께 돈이 들어가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어제 주가가 큰 폭으로 그 뉴스 때문에 하락을 했고요. 어제 종가가 7%가량. 오늘 상승 출발하다가 또 좀 약세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상무님 해석 어떠세요? 네, 사실 현대제철도 투자를 합니다. 근데 현대차 그룹에서 투자한다 그랬을 때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은 주가가 긍정적이었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대제철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현대제철 이 최근 들어서 주가 보면 오늘은 굉장히 약보합 정도의 수준이지만 어제도 굉장히 좀 긴 음봉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왜 그러느냐? 이유를 좀 살펴보면 현대제철이 미국 제철소에 8.5조 원, 58억 달러, 8.5조 원 정도의 제철소 설립 추진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 미국에 투자를 한다는 점, 미국에서 또 관세 안 붙겠죠. 이런 부분들은 좋지만
8.5조 원 절반은 자체적으로, 절반은 차입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라는 점. 그러면 현대제철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전일 같은 경우 좀 보여줬습니다. 이 자기 자본 50%다. 한 4조 원이 좀 넘게 들어간다라는 얘긴데, 그러면 자기 자본, 물론 이만큼 현금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현금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죠. 유동성이 줄어든다라는 부분이 우려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1분기에 안 그래도 지금 1분기는 현대제철, 이 철강 업체들의 계절적인 비수기입니다. 계절적 비수기여서 안 그래도 투심이 1분기에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간다. 우려감이 좀 겹친 상황이고요. 이 중국과 일본에 대한 기대감 하지만 1분기 좀 지나서 보면은 좀 더 희망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는 길게 봤을 때 긍정적인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국산과 일본산의 열연 강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 판정에 따라서 하반기가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죠. 한 8월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면은 현대제철에는 충분히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하반기 실적은 1분기보다는 계절성도 좋고요. 반덤핑에 대한 예비 판정이 나오면서 8월 정도에 투심이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에 투자를 합니다. 미국에 투자를 할 때 분명히 큰 돈이, 큰 자금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이 미국이라는 신규 시장에 있어서의 이 신규 모멘텀을 또 가질 수 있다라는 점,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1분기는 전체적으로 유동성, 업황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긍정적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은 지금 일정 부분 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긴 호흡 관점에서 보신다라면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사 의견은 엇갈리는데 어쨌든 간에 증권사 의견도 뭐 중장기 기대보다는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운 쪽의 의견이 더 많은 거죠, 사실은. 네, 사실 물론 이제 긍정적인 의견을 내세운 증권사들도 있지만 단기적인 우려감을 내세운 증권사들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1분기 비수기 대규모의 자금,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춘 것 같고요. 긴 호흡으로 저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 우호적, 단기적은 좀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철소라는 게 이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전에 그런 사례들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일단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기대감도 있습니다. 오늘 시장 키워드 세 번째 종목이군요. LG노텍. 1분기 호실적 전망. 그러게요. 반도체와 함께 오늘 IT 부품주들이 좀 함께 좀 올라오는 그런 그 느낌들을 받게 되는데 LG노텍도 뭐 많은 분들이 과거에 뭐 애플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기대가 많았던 종목이죠. 예, 실적 기대감이군요, 일단. 네, 우선 LG이노텍이 사실은 그동안 애플 아이폰이 잘 팔리냐, 못 팔리느냐, 신규 아이폰이 출시한다. 거의 이 아이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죠. 국내 업체가 특정 기업에 있어서, 이 특정 기업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였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는데, LG이노텍도 사실 아이폰에 대한 의존율을 조금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오르는 부분, 물론 이제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이지만 오늘 굉장히 좀 길게 양봉을 뽑아내고 있죠. 구미에서 차세대 제품 생산을 위해서 6천억 원 신규 투자에 나선다. 이 부분이 긍정적인데 신규 투자하는 제품 자체가 LG 이노텍에서 주력으로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FCBGA 양산 라인에 대한 확대입니다. 이 부분이 주력으로 들어간다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에서는 굉장한 가산점을 좀 받았다라고 첫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카메라 모듈입니다. 이 카메라 모듈 때문에 애플 아이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으면서 아이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아이폰 비중은 점차적으로 애플 비중이 줄어들고 있죠. 카메라에 있어서는. 그러면서 줄어든 아이폰 비중을 전장과 자율주행, 뭐 휴머노이드와 같은 이런 다양한 분야로 확대를 하면서 카메라 모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1분기 실적 지금 컨센서스가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증권사 추정치는 1,000억이 채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추정치가 1,300억 정도로 훨씬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1분기 실적이 올라가면서
연간으로도 사실 역성장을 우려했거든요. 실적이 역성장한다 그러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역성장 우려를 상쇄하면서 역성장이 아니라 작년 대비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어져서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25년도 예상 PER이 7배 중반 정도 수준이고요. PBR은 0.7배입니다. 성장이 여기 아니라 성장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로 다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LG이노텍 말씀하셨고요.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T 부품 쪽이 오늘 좀 함께 오르거든요. LG이노텍뿐만 아니라 삼성전기, LG전자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범위는 좁힐 필요가 있죠. 기판이나 말씀하신 자율주행 이런 쪽일까요? 아니면 IT 부품 쪽에서 키워드 몇 개만 좀 정리해 주실래요? 사실 반도체도 계속 좋습니다. 파생이 되는 게 이제 IT 부품까지 넘어오는 거죠. 같이 전기전자 수급에 있었었는데, 근데 중국 시장도 같이 가전에 대한 수요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런 수혜까지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나 LG전자와 같이 가전 쪽 수요가 늘어난다까지도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오늘 머닝전략 바로자산 운영 윤정식 상무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